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주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지 림프 부종 시 부종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둘레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이용하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혹 붕대나 스타킹 치료 중 부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스스로 간이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측정 시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어서 측정 방법과 함께 측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레 측정법은 부종이 없는 팔과 비교하여 얼마나 둘레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고, 한쪽 팔이나 다리가 부은 경우에 유용하고, 양측 유방을 동시에 절제하여 양측 상지가 붓거나 부인함 등에서 양측 하지에 부종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의 진단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위치에서 둘레가 2cm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2cm 이하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림프 부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경도의 림프 부종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 림프 부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2cm에서 5cm 사이는 중등도의 림프 부종, 5cm 이상의 차이가 나면 중증의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둘레를 측정하는 부위는 병원과 의사, 치료사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표준적인 측정 방법은 손목부터 겨드랑이까지 4cm 간격으로 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시는 것은 굳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적게는 4군데 또는 많게는 6군데 정도를 측정해서 양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꼭 어디를 측정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보통 팔꿈치나 손목에 튀어나온 뼈나 피부의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양측 팔의 동일 부위에서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지의 4군데 정도를 측정하는 간단 측정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소개드릴 측정 부위는 손등, 손목, 팔꿈치에서 위아래로 10cm 부위의 4부위입니다. 먼저 손등 부위입니다. 손등 부위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부분인 중수수지 관절의 둘레를 측정하거나 또는 손등 부위 중에서 부종이 심한 부위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볼펜으로 측정할 부위를 표기하고 반대측의 동일 부위에도 표기합니다. 손목의 경우 새끼손가락 쪽에 볼록한 손목뼈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손목 주변의 주름을 기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반대측 동일 부위에 표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팔꿈치의 경우 팔꿈치 뒤나 안쪽, 바깥쪽에 있는 뾰족한 뼈를 기준점으로 하시거나 또는 팔꿈치 앞쪽에 주름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기준점을 양측 동일한 부위에 표시하고 그 지점에서 위쪽으로 10cm 그리고 아래쪽으로 10cm 부위를 각각 표기합니다. 양측 팔을 서로 대어보고 동일한 위치에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줄자를 이용하여 표기된 부위의 둘레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측정할 부위 4곳의 표기를 양측 다 하였다면 줄자를 이용하여 둘레를 측정합니다. 둘레를 측정할 때 줄자를 너무 당겨서 피부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부 위에 가볍게 걸친다는 느낌으로 두르시고 혹시 측정할 때 피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레를 측정할 때 줄자의 위쪽 경계와 표시된 펜의 표기 아래쪽 경계를 맞추어 측정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측정하도록 합니다. 측정할 때 보여드렸던 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료기상,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네 부위 이외에도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부위를 스스로 정해서 측정하셔도 됩니다. 팔꿈치나 아랫팔, 윗팔의 한두 군데 정도를 임의로 추가로 선택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부위가 양측이 동일 부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레 측정법은 숙달이 되어 능숙해지시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줄자를 당기는 압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략적인 추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둘레 측정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림프 부종의 경우 자고 일어났을 때 붓기가 빠져 있고 활동하면서 더 붓기 때문에 측정 시간을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0.5cm 정도의 차이는 컨디션이나 활동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종 부위에 감염이 있거나 격렬하게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매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수차례씩 둘레를 측정하는 등 너무 부종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불안이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경우에는 둘레를 자주 측정하면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부종 치료 자체에 좀 더 집중하시고 정확한 비교는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레 측정법의 활용은 그보다는 평상시 기준이 되는 수치를 기록해 뒀다가 육안으로 보아서도 평소보다 부종이 더 심해졌다고 느껴질 때 이전과 비교해보는 용도로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며칠간 측정하면서 부종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면 재활의학과를 빨리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특히 체중이 급격히 늘면 팔 둘레도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양측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림프 부종이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중의 증가로 팔 둘레가 두꺼워지면 압박 스타킹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둘레 변화가 이전보다 크다면 이 경우에도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스타킹을 재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림프 부종 둘레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재활의학과 전공의 주선영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